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금까지 한중일 세 나라가 주도하던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 유럽이 도전장을 내밀고 배터리 장비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배터리 생산 비중을 2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유럽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8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유럽은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 강국이 즐비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자동차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로 넘어가면 사뭇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배터리는 한국 기업들이 장악했고 전기차 생산은 테슬라 등 신규 업체들이 급부상했으며 시장은 막대한 투자를 했던 중국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핵심 공급망에서 유럽의 입지는 좁아졌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유럽연합은 자동차 배터리 생산에 조 단위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자연스럽게 한국을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유럽 전기차 회사들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썼던 중국산 배터리가 만족스러울 리 없었습니다. 결국 최근 한국 배터리 3사에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노스볼트는 초기에 중국 협력사와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설비 기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양산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중국 기업을 손절하고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년 말 스웨덴 공장을 가동 개시한 노스볼트는 한국의 장비 기업인 하나테크놀로지, IS, 원익 P&E 등 한국 업체의 장비를 구매했고 브리티시볼트, ACC, 베르코어 등도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리티시볼트는 이미 국내 배터리 장비 기업들과 수천억 원이 넘는 거래를 맺었습니다. 배터리 장비와 소재 분야는 그동안 일본과 중국이 주도했는데 결국 유럽의 최종 선택이 한국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미국 언론은 한국 없이는 미국 자동차가 못 간다. 강렬한 제목과 함께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의회 전문지 폴리티코 계열의 친환경 및 에너지 분야 전문 매체입니다. 그런데 E&E 뉴스가 최근 작정하고 한국 배터리 산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앞으로 수년 안에 포드와 지프, 폭스바겐 등을 모는 미국인들은 한국 없이는 어디에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의 1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한국 전기차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지배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증거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바이든 미 대통령이 BTS를 백악관에 초청하는 등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현상과 현재 전기차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비슷하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의존을 낮추는데 한국이야말로 가장 핵심이 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협력사 덕분에 중국 업체에게 배터리를 사들이거나 소비자들이 중국산 전기차를 구매해야 할 이유가 줄어드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LG와 삼성 등이 1990년대부터 리튬이온 배터리 등 당시에는 신사업에 해당하던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결과가 지금의 배터리 기술력과 생산 능력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현대차와 기아, LG에너지솔루션, SK온, 그리고 삼성 SDI도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주류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것이며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존재감이 미국 시장에서 갈수록 굳건해져 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중국 배터리의 품질을 거론하며 프리미엄급 한국 배터리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배터리의 안정성은 자동차와 전동 킥보드 등 다양한 전자제품의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산 배터리의 안전장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 불이 붙습니다. 연기를 뿜어내며 폭발합니다. 전동 킥보드 화재는 최근 3년 동안 88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배터리였습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데 오래 충전하거나 내부가 손상됐을 때 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강한 열에 배터리 분리막이 깨지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충전을 할 때 열폭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어야 하는데 중국산 저가 배터리에는 이 장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장치지만 소비자들이 사기 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배터리와 안전장치를 공개하는 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국산 배터리는 크고 작은 사건을 끊임없이 일으켜왔습니다.
결국 중국산 배터리에 질려버린 유럽,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하나둘 중국 배터리 기업들과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가 급격하게 줄어들며 위기에 빠진 중국은 최근 엄청난 발명품을 내놓았습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자 중국에서는 그동안 세상에 존재한 적 없던 놀라운 휘발유마저 등장해 중국산 제품의 신뢰도에 또 한 번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중국 공안들이 덮쳐 휘발유 저장 탱크를 조사하는 장면입니다. 이곳에서 주유한 차량 30여 대에서 기름을 넣고 출발한 지 2분 만에 시동이 꺼지거나 자동차 일부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신고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중국 공안이 수사에 들어가 해당 주유소의 휘발유 샘플을 조사한 결과 어이없게도 이 휘발유의 성분 중 88%는 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물을 연료라고 판 것이었습니다. 물이 88%였고 기름은 12%에 불과한 제품을 팔다니 이 액체는 일반 휘발유와 색깔부터 달랐고 물과 기름층이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물이 많이 섞여 있는 맹물 휘발유였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물에 기름을 탄 수준이다. 물을 12% 타려다가 실수한 것 같다. 라며 조롱 섞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해당 주유소는 공급받은 대로 팔았을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석유회사는 다른 주유소에 납품한 기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유독 이 주유소에서만 문제가 왜 생겼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해당 주유소의 저장 탱크 쪽 CCTV 영상을 찾아보니 이미 영상은 삭제돼 있었습니다. 증거인멸을 한 것입니다. 중국과 맹물,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레퍼토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성이었던 작년 초 맹물로 만든 중국의 짝퉁 백신이 중국 안에서만 팔린 게 아니라 해외에까지 팔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떻게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에까지 맹물을 넣을 수 있냐며 중국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장수와 베이징 그리고 산둥 지역에서 붙잡힌 일당들은 처음엔 식염수를 사용했지만 식염수마저 떨어지자 나중엔 아예 맹물을 넣어서 가짜 백신을 만들었다가 발각됐습니다. 그런데 맹물을 혈관에 바로 넣으면 오염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고 체내 삼투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당은 이렇게 위험한 것을 5만 8천회 분이나 만들어 팔았고 우리 돈 30억 원이나 이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가짜 백신의 일부는 홍콩을 거쳐 해외로 팔려나갔다고 전해지는데 당시에도 중국 공안은 어느 국가로 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대륙의 클라스를 또 한 번 확인시켜주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처럼 잊을만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짜 제품들이 발견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곤 했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맹물 휘발유, 맹물 백신 사건은 중국산 제품의 안정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전 세계인들에게 심어주게 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도 휘발유도 백신도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니 가짜를 개발하는 정성을 진짜 기술 개발에 쏟았다면 중국은 이미 한국을 뛰어넘었을지 모르지만 중국의 가짜 사랑은 유별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앞으로 영원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